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고 국내 시장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가 2월에도 일단 산뜻하게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생각보다 정치적인 이 변수들이 많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다우지수 14,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등 일단 글로벌 증시 2월을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에는 또 예측하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정치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스페인, 라오이 총리의 퇴진에 대한 그런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2월에는 그 24일과 25일에 이탈리아의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삭감, 자동 삭감 관련된 또 정치권의 협상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탈리아의 총선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그 경제 고통 지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위기 당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 경제가 지난 2008년 2, 4분기부터 7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었는데요. 이 시기보다 현재 이탈리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재집권이라든지 또 몬티 총리의 승리를 예측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단기 그 국채 수익률의 반등 시도는 이탈리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의 총선이 유럽 재정 위기를 재점화시킬 정도의 위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에 대한 시각이 무엇보다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총선이 가지는 그 영향력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아직은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독일 IF 재계 신뢰 지수를 보시면은 작년 10월 이후에 3개월째 반등 흐름을 연출을 하면서 유럽 재정 위기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경제가 일단 작년 3, 4분기에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경제 기대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이후에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3분기째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유로존 경제가 점진적으로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현재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에 유럽의 정치 이벤트에 대한 학습 효과, 이 부분도 이탈리아 총선의 영향력을 제한시켜주는 요인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신용 리스크는 정치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 빠르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유럽의 신용 리스크는 지난 2011년 11월에 스페인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전환된 바가 있고요. 또 작년 5월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재정 긴축보다는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주장했던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서 물론 1개월여 급등한 바가 있지만은 이후에는 빠르게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가 1월 중순과 또 지난 1월 말에 단기와 장기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는 점 역시 이탈리아 총선이 유럽 재정 위기를 재부각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좀 든든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에 이탈리아 총선이 있기는 하지만 유럽 위기를 재부각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월에는 미국 쪽에도 정치적인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 정치권이 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데 일조를 하게 될까요? 예, 일단 최근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을 이끄는 부분들은 역시 미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에 대한 협상,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시각을 얼마만큼
훼손시키는지 그 부분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에 있어서 미국 정치권의 행보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작년 말과 연초에 부시 행정부의 감사안을 포함해서 정치권은 일부 재정 협상에 타결에 성공을 했지만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는 2개월 유보했을 뿐입니다. 네. 즉 3월 1일부터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달에 미국 정치권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략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나눠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이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시나리오, 어느 정도 좀 극단적인 그런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요. 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주어진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 시간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은 증세를 통한 세수 증가를 주장하고 있고 또 공화당은 증세 반대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감축을 주장하는 등 서로 입장이 상반된 그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월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에 대한 그런 좀 협상 실패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에 2013 회계년도 예산안 합의 문제까지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재정 리스크가 2월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작년에 미국 의회가 2013 회계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서 현재 미국은 정부 예산안은 잠정지출 결의안에 의해서 편성된 상태일 뿐입니다.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4월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부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 폐쇄와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증시라든지 경기와 관련된 주체들의 심리에 상당 부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이 타결되면서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안이 중차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정치권은 재정절벽 문제에 합의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작년 12월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정부 지출 삭감 규모와 분야에 대해서 스몰 딜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자동 지출 삭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에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예산안 합의라든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도 증시에는 그 우려감이 한층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2월에는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지출 삭감 규모와 관련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뉴욕 증시의 향방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